연구 방법 분야인데요. 이 내용은 전체 지식, 지금까지 항상 강조하셨던 지금까지 인류 과학자들이 분투해왔던 그 과정, 그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실제로 생산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실험실에서 어떤 실험 방법으로 그런 지식들을 생산해내는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한 내용이라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좀 독립된 하나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다 안내하셨죠, 어느 정도? 지금 제가 처음이라서, 예, 너무, 예. 이것도 죄송합니다. 용어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먼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용어가 입체 정의 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쥐를 가지고 가장 대표적으로 표준 동물로 쥐를 가지고 뇌 연구를 하는 게 많으니까 쥐의 뇌내를 두피를 걷어내고 두개골을 딱 봤으면 못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먼저 그 두뇌의 뼈가 조각이 되어 있던 게 다시 붙으면서 이런 수치가 생기면서 이제 완성되는 모양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이제 말하자면 사람이면은 그 숨골, 그러니까 딱 그 접합되는 최종적인 부분이 뭐지? 브레그마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뇌의 어떤 부분을 추적해 들어갈 때 가장 지표가 되는, 좌표가 되는 좌표 0이 되겠습니다. XY축 0이라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기 분극을 넣을 수도 있고요. 실제 다른 화학 물질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전기 분극을 집어넣어서 고주파 열선을 가할 수도 있고 화학 물질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뇌의 일정 부분을 손상하고 제거하는 건데 이것을 손상 연구라고 해서 제일 많이 이제 하는 부분이죠. 뇌 일정 부분을 제거해서 그 동물의 행동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놓고 그러면 이게 실제는 다시 유출을 해서 그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걸로 유출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반성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떤 행동과 1대1로 연관되는 건 전혀 없다. 세상에 그런 건 없고 어떤 전체적인 회로, 전체적인 기능과에 관련된 하나의 지점, 하나의 회로의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 추적해야 될 실험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부분의 그 기능을 추적하는 데서 이런 식의 실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서 이 부분까지 내려오는 부분에 그 손상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 이 부분을 문제를 추적할 실험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어떤 그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를 하나 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없애는 것 말고 여기까지만 집어넣어놓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컨트롤 그룹, 대조군이라고 해가지고 샴 리전을 하나 만들어서 실험된 부분, 대조구, 그리고 실제 그
알고 싶은 부분까지 세 개를 갖다 놓고 이제 파악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신경세포 핵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표현한 것이 VMH 복내측 시상 하부가 에서 그 신경체에서 축삭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추적해가는 그 실험 방법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축삭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을 순행성 축삭이라고 하고요. 이 순행성 축삭이 이쪽으로 가는 것을 실험적으로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이게 그 렉틴이라는 단백질의 하나인 그 콩에서 강낭콩에서 나온 렉틴이라는 단백질 중에 하나인 PHAL이라는 물질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순행성 축삭이 어디로 쫓아가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PHAL이라는 거를 여기다 주입을 해서 여기서 이제 전기뿐만 아니라 화학 물질까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 넣게 되면은 여기에서 그 가지를 뻗는 축삭이 어디에 이제 전파를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이 PHL이라는 물질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있는 신경세포가 어디로 축삭을 뻗는가를 이제 쫓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쫓아간 걸 결과를 아는 것도 여기에 있는 그 세포를 절개해서 동물을 희생시켜서 임뮤노 사이토케미스트리 면역 세포 화학 방법이라는 걸로 이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번 얘기해야 될 것이 그 쥐의 뇌세포를 이제 그 속에 어떤 신경세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려고 하면은 반드시 적출을 하고 먼저 뇌 절편을 적출을 하고요. 그걸 이제 동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적출을 하려면 먼저 그게 썩지 않고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하니까 먼저 포르말린으로 고정을 시키고요. 그 고정을 시킨 것을 거의 1 마이크로미터에서 뭐 수십 마이크로미터, 그건 전자현미경으로 볼 것이냐 광학현미경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른데 그걸로 슬라이스를 하고요. 다시 이것을 그냥 봐서는 회색으로만 이렇게 보이는 핵이든 축삭이든 그런 거에 음영 차이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핵이나 다른 물질까지 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염색 물질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죠. 그 염색 물질 대표적인 건 뭐 핵을 보는 걸로 뭐 PI나 여러 가지 염색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염색약 중에서 이제 그 형광 물질이 부착된 걸 가지고서 추적하는 방법이 뭐 FGP 같은 것이 최근에 뭐 노벨상을 받은 그런 그 발견 물질이기도 합니다. 방금 순행성 축삭을 말씀드렸는데 순행성 축삭뿐만 아니라 이제 역행성 축삭, 그러니까 이 VMH가 예를 들면 VMH에 도달하게 되는 그 역행성 축삭을 알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플루오로 골드라는 물질인데요. 플루오로 골드라는 물질을 집어넣어서 보면 축삭이 도달한 것을 역으로 이렇게 추적해서 어디에서부터 이게 왔던가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단일
선행적으로 단일하게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올 수 있고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이 여러 분야를 동시에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초뉴런 추적법이라고 1, 2, 3이라고 하면요. 이것은 유사 광견 바이러스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순행성, 역행성을 동시에 알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신경 활동을 이제 자극하는 방법. 여기 전기적 자극을 하는 방법 말씀드렸고 화학적 자극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기적 자극을 하게 되면은 신경 세포와 축삭이 모두 다 제거가 됩니다. 근데 화학적 자극을 하게 되면은 세포만 사라지고 축삭은 그대로 남게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 화학적 자극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흥분성 그 신경 전달 물질 같은 것을 응용해서 농도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 발표하시는데, 일부러 제가 지금 그 한해 연구원 연구원이고 또 하신 분야는 사실은 그러니까 임원 경제비, 3년 문헌을 한해학 문헌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해갖고 그런 걸 조사하시는 그런 연구기 때문에 일부러 브레인 연구 기법 챕터를 이렇게 공부하시라고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가 생소한 거잖아요. 대체. 저 여기서 그 잠깐 나오는 게 그 그린 형광 그 단백질 그게 아주 그 노벨상을 받았죠. 일본 학자가. 그 사람 평생 뭘 했느냐 하면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해파리를 아마 그 사람 평생 수십 톤의 해파리를 분류해갖고 그 단백질을 추출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그 연구가 도대체 어디서 일지를 잘 몰랐는데 그게 세포 생물학에 와서 혁명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저 갖고 있는 뭐 많은 그 향한 세포 사진들 있죠? 그 전부 다 그 해파리에서 추출한 그 특수한 단백질로 갖고 염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류한테 그 생명체의 세포를 육안으로 볼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 작용을. 그래서 그 이야기 잠깐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쭉 우리 박자세 이 그룹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직접 의사들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직접 연구자들이 하는 거는 제가 대부분 건너뛰었어요. 왜냐면 그거는 전문가 영역이고, 전문가 영역이라 해서 건너뛰었다 보다는, 건너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전 세계 가위를, 여러분들 전 세계 온갖 가수나무를 다 심어갖고 그 생년 조건 맞춰갖고 열매를 따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만 앉아갖고 전 세계 가위를 다 맛보겠다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가수나무 키우는 거는 연구자들이 하면 돼요. 연구자들이 가수나무 키우면 가위를 열매 있는 걸 전 세계 가위를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맛보고 평생 몇 가지나 맛볼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더 많이 나아졌는데 제가 저 감귤 처음 맛본 게 중학교 1학년 때요. 바나나는 아마 군에 갔다 와서 내가 바나나를 먹어봤는가 그래요. 이제 왜 이런 비유를 들어주느냐 하면요. 연구자들이 하는 걸 하나도 동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이 다르다는 거. 물론 그분들은 반드시 우리 인간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많은 결과를 낳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 학자의 길이에요. 학자의 길. 학자는 그 대신 학자는 개별 사항은 몰라도
무지하게 많이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단지 그 과일나무, 개별나무를 안 심는 대신 그 대신 우리한테 책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연구 기법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 하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야기하냐면, 우리 중에 자꾸 그걸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못해갖고, 저걸 해야만이 내가 뭘 좀 아는 것처럼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참으로 멍청한 접근이에요. 그걸 완벽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가는 길에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미래는 깡그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 대신 여러분들한테는 우리하고 이거 학자의 길로 가는 사람은 다른 책무가 있어요. 다른 책무는 뭐냐면 지구상에 발견된 모든 그런 과학적 사실들을 공부하겠다는 원을 세워야 돼요. 그게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과일을 맛봐야 돼요. 나무는 키우는 건 연구자들이 키우면 되고 우리는 모든 과일을 맛봐서 그 감별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모임에서는 의사가 하는 거, 전문 연구자가 하는 거는 우리가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발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안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추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체, 왜냐면 내가 봤더니, 만들기는 짠으로 엄청나게 만들어 놔놓고 아무도 맛도 안 보고 있는 거야. 온갖 다이아몬드를 내가 봤을 때는 이 하나하나가 눈물이 날 정도로 놀라운 그 귀한 걸 만들어 놔놓고, 그걸 연결해갖고 감상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우리는 감상자들이야. 오케이, 됐죠? 네. 그리고 그걸 식별해갖고 지금까지 사이언스가 밝혀낸 이 모든 거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걸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저는 과학자들은 그 이야기 못한다 봐요. 학자들은 할 수 있어요. 과학자와 학자는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분야에도 막힘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만약에 극지방에 어떤 과일이 있다 하면 예를 들어갖고 우리 그건 맛을 봐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학문의 영역에서 들어가는 칸막이는 없어요.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대신 우리는 한 가지 나무를 키우지 않는 대신 지구상에는 모든 과일을 맛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야 돼요. 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잠깐 쉬었다 할까요? 가만있어 봐. 하나 아니에요. 좀 쉬었다. 다음에 리스만이에요. 좀 쉬었다. 그러니까 리스만이가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리스만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